오늘의 이야기는 마치 정해진 규칙 없이 오직 혼돈만이 가득한 싸움터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보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관계가 보이지 않는 전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가 필요한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빛을 더해주시는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혼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전쟁에는 용기나 명예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편리함과 기회주의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그들은 당신이 가장 약해진 순간을 무기로 삼았고 자신의 비겁함을 전략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했습니다. 이것은 지성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충동과 기만,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떠넘기는 투사라는 비열한 기습 공격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그들은 칼날을 날카롭게 가는 대신 당신의 눈에 흙을 뿌리고는 그것을 전술이라 불렀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혼란을 양분 삼아 미소 짓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마치 망가진 퍼즐 조각처럼 사실을 재배치하며 모든 것을 오해한 척 연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비겁한 싸움꾼들은 정정당당하게 이기러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지치게 만들려고 옵니다. 당신이 속삭일 때 그들은 더 크게 소리치고 당신의 상처가 빨리 아물수록 더 천천히 칼날을 비틉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기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자기 자신을 패배시키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미끼를 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전장의 지형을 연구했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하게 내디뎠습니다. 그들이 혼돈을 갈망할 때 당신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성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들의 더러움에 똑같이 어울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의 조준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정밀함이란 단순히 깔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냉철한 과학과 같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자각과 함께 사용될 때 그것은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변합니다. 당신은 가장 아픈 곳을 베었고 가장 따가운 순간의 진실을 말했으며 그들이 승리를 선언하기도 전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관계를 끝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옳고 그름의 경계를 흐리는 연기와 안개가 필요했습니다. 명확함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그들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열한 자들은 주먹을 날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을 흐립니다. 시간의 순서를 왜곡하고 대화 내용을 다시 쓰며 기억이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마치 가구 배치가 살짝 바뀐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을 넘어뜨리기엔 충분하지만 그들이 가구를 옮겼다고 증명하기엔 부족한 그런 교묘한 상황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미묘한 파괴 행위, 심리적인 낙서,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처럼 충동적인 분노와 상처 입은 자존심, 공개적인 감정 폭발로 응수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싸움의 박자를 새로 썼습니다. 그들이 소리칠 때 당신은 속삭였고 그들이 서두를 때 당신은 잠시 멈췄으며 그들이 당신이 항복했다고 여겼을 때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정밀함으로 싸운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힘이 아니라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잘 계산된 결정 하나면 그들이 쌓아올린 거짓의 서산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이 헛개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동안 당신은 탈출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것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것이 당신을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밀함은 혼란을 남기지 않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지저분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깨끗한 퇴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힘은 소음이었고 당신의 힘은 미묘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묘함이 당신을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화가가 캔버스에 피를 뿌리고는 예술이라 부르듯 혼돈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분놀림을 연구했습니다. 농담으로 위장한 모든 모욕과 독을 바른 모든 칭찬 뒤에 그들의 불안감이 어떻게 뚝뚝 떨어지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즉흥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당신은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저지른 죄로 손이 더러워진 채로 의로운 척 연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당신은 지켜봤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꿰뚫어 보았습니다. 거짓 사과, 감정의 채찍질, 애정을 베푸는 타이밍까지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조용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동요하지도 경고하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비겁한 싸움꾼들은 당신이 당황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불안정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땅에 발을 굳게 딛고 당신의 눈빛이 차가워지며 당신의 호흡이 안정되는 순간 개임의 판도는 완전히 당신에게 기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순간을 선택하기 시작했을 때, 속삭임으로 그들의 허를 찌르고 흔적 없이 떠났을 때 그들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정밀함은 선택지를 제거합니다. 당신이 명확함으로 그들을 구석에 몰면 그들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요란하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비참하게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악당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많은 피를 기대했을 때 당신은 피 흘리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잔인함으로, 당신의 경계를 배신으로, 당신의 성장을 오만함으로 포장해야만 했습니다. 시끄러운 싸움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지만 정밀함은 지문을 남기지 않습니다. 요란한 쇼 없이 타격을 입히고 메아리 없이 문을 닫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면전에서 문을 쾅 닫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안에서부터 그들을 썩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마지막 화에도 애원도 없이 오직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날카롭고 깨끗한 단절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불꽃놀이를 원했지만 당신은 부재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조종자에게 부재란 대립보다 더 지독한 운명입니다. 대립은 수정의 여지를 남기지만 부재는 그들이 두려워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해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진화를 통해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 싸운다는 것이 자주 싸운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모든 도발에 반응하지 않았고 모든 거짓말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적들은 추격 그 자체를 양분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분노 속에서조차 당신의 에너지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는 자들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관심을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다루었습니다. 무언가를 조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관찰했으며 때가 되었을 때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의식도 없이 신속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이 묶으려 했던 바로 그 손이 그들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문서에 서명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정밀함이란 어떻게가 아니라 언제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내버려 두는 기술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말입니다. 훗날 그들이 낡은 긴장감을 되살리기 위해 전장을 다시 찾을 때 그들은 당신이 이미 떠났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것이 정밀함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잿더미를 남기지 않습니다. 유령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던 전쟁의 환영에 평생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이 주는 쾌감에 중독된 마약 중독자처럼 싸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독했습니다. 당신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중독된 사람에게 고요함은 굶주림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당신의 분노 없이는 떨기 시작하고 당신의 침묵 속에서 있지도 않은 의미를 환각처럼 봅니다. 당신이 조용해질수록 그들이 더 더럽게 싸웠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정체성 전체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투사하고 도발하고 독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물러섬은 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싸움터에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보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존이야말로 숙달의 언어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고통을 당신의 존재에 덮어씌우기 위해 사방으로 미친 듯이 주먹을 휘두를 때 당신은 기억과 경계를 가진 하나의 공백, 하나의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저들의 수준으로 결국 내려올 것이라는 단 하나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진실로 당신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강점에 정면으로 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부식에 의존합니다. 당신의 기준, 당신의 도덕, 당신의 정체성을 누리고 지속적이며 계산된 방식으로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들은 게임을 충분히 오래 끌면 적절한 양의 분노와 혼란, 절망을 유발하면 당신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극적인 추락이 아니라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붕괴 말입니다. 무시된 경계선 하나, 용서된 모욕 하나, 정당화된 자기 배신 하나. 그것이 그들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느린 도덕적 부패를 통해서. 당신의 자제력, 침묵, 평정심은 그들을 모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들이 당신과 같은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똑같은 독설로 응수하기를 바라며 달려듭니다. 당신이 단 한 번만이라도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와 주기를, 그래서 당신에게 너도 똑같아라는 꼬리표를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전부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폭발, 한 번의 보복. 그러면 그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 봐, 너도 별거 아니잖아. 당신은 단지 상대가 아닙니다. 당신은 증거입니다. 선함, 명확함, 평화가 모두 망상이며 결국 모든 사람은 무너진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추락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결함이 거울과 같아서 그들은 그 거울을 필사적으로 깨부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저들의 수준으로 내려가기를 거부하는 것은 수동적인 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입니다. 혼돈 속에서 번성하는 자에게는 가장 격렬한 형태의 공격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보다 오래 버티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로 불에 데일듯 차가운 거리감으로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날카로운 집중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진흙탕으로 고함과 혼란 속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곳은 그들이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는 곳, 자신들이 규칙을 아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덫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그 주위를 걸어 돌아갈 때 당신은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이제 당신은 부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읽을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읽을 수 없는 사람은 조종자들이 바라는 방식으로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각성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게임 자체를 그만둘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신의 분리는 그들의 패배입니다.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접근의 부재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성으로는 당신에게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로 논쟁할 수 없으니 혼란을 발명하고 거리감을 감당할 수 없으니 드라마를 조작합니다. 당신을 감정적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들은 계속 당신의 삶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맞받아 욕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원래부터 당신이 문제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해결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환상을 위해 싸웁니다. 그리고 환상은 당신이 그들의 각본 안에 머물 때만 살아남습니다. 당신이 각본을 버리고 극장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배우가 아닙니다. 그저 정체가 탄로난 사람일 뿐입니다. 조명이 꺼지고 박수 소리는 멎고 남는 것은 더 이상 메아리가 울리지 않는 허공을 향해 소리치는 한 사람뿐입니다. 당신의 평정심은 그들의 자존심에 대한 폭력입니다. 당신의 명확함은 그 어떤 모욕보다 깊이 배입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부드러운 곳을 맞추기 위해 다트를 던지는 동안 당신은 환한 빛 속에 흔들림 없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당신의 분노가 아니라 당신의 부재입니다. 당신의 공격이 아니라 그들의 세상으로 끌려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단호함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어둠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어둠의 면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역이야말로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끔찍한 사람들은 인내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빠른 결과, 눈에 보이는 고통, 즉각적인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그들을 굶주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굶주림이란 곧 붕괴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저들의 수준으로 내려가기를 거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더 심하게 흐트러집니다. 당신의 참여 없이는 그들은